주식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서 배울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아, 말씀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애가 올해 학교를 들어가서 학부형이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처럼 아이들이 있는 아빠나 엄마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으니까 꺼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책은요, 이 부모인문학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부모인문학이라는 책인데 책 표지도 그렇고 좀 되게 좀 촌스럽게 생겼죠. 이름 제목도 되게 촌스러워요. 부모인문학.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는 목적이 되게 다분히 보이고요. 그리고 엄마들, 부모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지 만든 그런 제목인데, 이게 리 보틴스라는 이제 외국분이 쓴 책을 옮겨온 번역서입니다. 근데 이 원 제목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요, Teaching your child the foundations of classical education. 내가 우리말로 번역을 간단하게 하면 고전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뭐 이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고전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이런 제목인데 이게 부모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띡 바뀌어 버렸고요. 이게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문학이라는 이 키워드가 되게 강풍이 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시류에 맞춰서 이런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교양 있는 아이로 키우는 2500년 전통의 고전 공부법. 근데 이거를 보면 또 이것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하죠. 서점에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고전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건가?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던가 뭐 오디세이아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원 제목처럼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이 교육 전문가인데,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인 고전가의 대화를 설립하면서 일종의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안교육이 현시대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고전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현대시대에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수학, 과학,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교과 과목별로 교육 방향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고전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2500년 전부터 했었던 그 시대에는 그런 교과 과목보다 더 중요하게 나눴던 구분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문법이고, 두 번째가 논리학, 그 다음이 수사학이라는 이제 큰 세 가지 범주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보면 우리가 좀 들어봤을 범직한 그런 얘기죠. 문법, 논리학,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수사학 이렇게 말하면 조금 수사가 뭐지? 뭐 수사하는 건가? CSI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래머 그런 거, 영어 그래머 이런 식으로 그 문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그 해당 뭐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용어라던가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암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를 딱 그래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의 흥미를, 이제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되게 놀이 위주의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놀이하는 것만으로 뭐 창의력이 만들어진다던가 뭐 교육이 더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건 없다.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외우게 하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지리 공부를 한다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지도 그리면서 노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명칭이라던가 수도 같은 것들을 먼저 외우게 시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 같은 거를 가르칠 때는 역사관이나 뭐 이런,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서 나오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그런 이름이라던가 연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현대 교육하고는 되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구시대적인 교육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런 거죠. 천자문 외우는 거예요. 사서오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외우는 것들 위주로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회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제 처음부터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막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제 얘기도 끝까지 들으면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법을
먼저 교육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논리학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논리학이라는 거는 내가 그 배운 그 용어들이나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훈련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은 각 역사적 사건들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1차적인 교육이라면 2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났으면,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과정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논리학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논리학 되게 중요하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선 과정에서 문법이라는 거를 왜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논리를 한다는 거, 사고를 한다는 거는 그 사고의 근간이 되는 뭔가 그 개념이라던가 지식이 있어야지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제 채널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주식 관련된 얘기예요. 주식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서 배울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아, 말씀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제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이렇게 말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별로 따졌을 때 가장 먼저 지식을 채워넣지 않으면요, 논리의 깊이도 되게 얕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논리의 폭도 되게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처음으로 먼저 그 논리력을 키우는 거에 앞서서 문법, 여기서 말하는 이 용어는 문법이지만 개념 정리와 지식을 채우는 거. 근데 그 지식을 채우는 것도 여기서는 되게 타이트한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 일단은 개념만 잡고 가자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많이 채우고 습득시키고 이해가 아니라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외운 것들을 바탕으로 논리력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2단계까지의 그 고정 교육이라면 3단계로 가면은 뭐냐면, 이 논리가 확장된 것들을 수사학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내 생각을 설명하거나 내 의견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요, 말하기 학원에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처럼 내가 말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갖가지 용어나 개념들을 충분히 내 것으로 완전히 외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뒤에 그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현하는 거는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육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방법적인 거를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런 관련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그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포럼이라는 걸 하죠.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견도 나누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어나가지고 말빨 센 사람이 거기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빨 센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지식과 그런 논리력,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말이 잘 나온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직에도 앉고 공적인 자리에도 앉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그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관점이 적용이 되는 거를 아시죠?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알고 있는 게 되게 비천하거나 아니면 그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까이죠. 우리 현대사회도 이게 마찬가지의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 고전적인 교육 방법에 의해서 문법하고 논리력하고 수사학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네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른 길을 안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8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진짜 교육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고 나는 그냥 끝내나요?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교육을 평생 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기계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에 되게 좋은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법, 논리학, 수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저조차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생각을 나누고 뭐 소개를 하려면은 그 소개를 하려는 거를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서 잘 표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하면 제 유튜브 채널이 클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겠죠. 뭐 어쨌든 제 채널도 지금 이제는 구독자가 3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3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 책 읽어보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요. 번역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아주 썩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기에 조금 약간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당장 고전 공부법 이렇게 하는 것도 고전적인 뭐 이러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친절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읽어보실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자녀가 있고 자녀 교육을 좀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떠실까 제안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